선조는 내심 신림만은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깨졌으니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믿었던 신림마저 그렇게 무너졌으니 이제 누가 과인을 지켜줄 것인가? 선조의 물음에 신하들 중 누구 하나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그저 어지러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한결같이 두려워할 뿐이었다. 선조가 말했다. 충주가 뚫렸으니 이제 왜적들이 한양으로 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마땅히 파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신하들은 격렬히 반대하였다. 결단코 아니되옵니다. 이곳에 백성들과 종묘사직이 싸운데 어디로 간단 말이옵니까? 한편 배와 무기를 자침시키고 달아났던 경상우수사 원규는 이순신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다. 처음 원규는 육지로 달아나려 했지만 오포만호 이울령이 만류했었다. 우선은 전라자수사 이순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순신, 천하의 나 원균이 구원 요청이라니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도 경상도 바다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긴 하지. 이에 원균은 여러 번 사람을 보내 SOS를 쳤다. 이순신은 고민하였다. 각기 맡은 곳이 있는데 경상해역으로 출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 시기상부 보고 없이 관할이 아닌 곳으로 군을 옮기는 일은 잘못하면 반란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여 이순신은 조정의 허락을 기다렸고 4월 27일 선조의 명령서가 내려왔다. 원균의 장계를 보니 여러 포구의 수군들을 이끌고 나가 적을 천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니 그대가 합세하여 적을 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배와 무기를 버리고 이순신에게 SOS를 친 것은 원균인데 그의 장계는 마치 지가 주도하여 연합함대를 만들고 이순신은 거기에 끼워준다는 느낌이었다. 원균이 군사도 전함도 없으면서 거짓 장계를 올렸구나. 하는 짓을 생각하면 연합이고 나발이고 거부쳐도 될 것이지만 이순신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 즉시 연합을 위해 전라우수사 이혁기에게 전라자수영으로 모일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이혁기는 오지 않았다. 이순신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이대로 출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혁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때 녹도만호 정운이 찾아와 말했다. 우수사는 오지 않고 왜적은 점점 서울 가까이 다가가니 분통한 마음 이길 길이 없거니와 만약 기회를 늦추다가는 후회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그 말이 옳다 여겨 장수들을 불러 모아 출전을 의논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반대하였다. 안됩니다. 전라도 바다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도 바다를 말아먹은 것은 원균인데 왜 우리가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 한단 말씀입니까? 정운이 반박하였다. 아니 영남은 뭐 조선 땅이 아니랍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영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균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벌써부터 내부에서는 분열이 생겼다. 군사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한병사는 전투가 두려워 탈영했고 그를 붙잡아 목을 베어 효수하기도 하였다. 이순신은 정탐선을 보내 일본의 사정을 꼼꼼히 체크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였다. 나는 출병을 거행할 것이며 그 첫 번째 목표는 옥포다. 우리는 그동안 호된 훈련을 거듭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우리의 승리를 의심치 말라. 1592년 5월 4일 이순신은 판옥천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을 이끌고 여수수영을 출발하였다. 이때 거부선은 출정하지 않았다. 전라자수군은 남해도를 차례로 지나 5월 5일 당포에 도착했다. 그런데 약속했던 원균이 어린이날이라 바쁜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순신이 여러 번 도촉해서야 원균은 판옥선 한 척을 끌고 와 뒤늦게 합류하였다. 연합함대라더니 지금 장난하나? 어휴, 위에서는 우리 장군님이 아니라 마치 원균이 주도한 출정으로 보이겠네. 나라면 저 인간하고 손 안 잡는다. 이후 다른 경상우수군 장수들이 합세하여도 원균 휘하의 판옥선은 4척에 불과했다. 연합함대는 거제도 남단을 돌아 오포로 향하였고 우척 후장 김환이 적을 발견했다는 신호로 신기전을 발사했다. 오포 포구에는 외선 50여 척이 정박해 있었고 왜군들은 상륙하여 민가를 약탈하고 있었다. 이순신이 명했다. 망령대에 움직이지 말라. 태산처럼 고요하고 무겁게 행동하라. 때 아닌 조선수군이 나타나자 일본군은 혼비백산하였다. 급하게 지휘관 도도 다카토라에게 보고하였다. 조선수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조선수군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다는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못해도 수십 척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서 승선하여 막아라. 하이! 일본 수군은 약탈을 멈추고 급히 배에 올라탔다. 이순신이 명하였다. 일자진을 펼쳐라. 천자총통을 준비하라. 장군,
적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어서 발포 명령을. 적의 괴멸을 우선으로 한다. 놈들이 모두 승선할 때까지 기다려라. 손발이 어지러운 일본군에 비해 조선군은 확실히 태산처럼 고요하고 무겁게 행동하였다. 승선을 마친 일본군은 일제히 조총을 쏘며 연합함대로 돌격하였다. 칼싸움에 능한 일본 수군의 기본적인 전술은 빠르게 접근하여 배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순신은 사정거리를 가늠하더니 이윽고 맹하였다. 지금이다. 발포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청동벼락 같은 화포 사격이 퍼부어졌다. 그 빈틈없는 공격에 일본군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일본 수군의 배는 닿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고 병사들은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들의 배는 부서지고 불이 났다. 그나마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자는 비처럼 날아오는 화살을 맞아야 했다. 1592년 5월 7일 오포해전에서 이순신은 그렇게 대승을 거두었다. 외선은 26척이 격침되고 수많은 외적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 겨우 살아남은 자는 육지로 달아났다. 반면 조선 수군의 피해는 부상자 1명에 불과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다. 어디를 다쳤느냐? 왼팔에 화살 한 방 맞았습니다. 조심해야지. 이것만 아니면 부상자가 1명도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오포해전의 승리는 조선의 첫 승리였으며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하는 첫걸음이었다. 그 승리는 결코 우연히 얻은 승리가 아니었다. 모두가 전쟁은 없다고 안심할 때 이순신은 훈련에 매진했었고 포의 사정거리, 조총의 장단점, 적선을 깨기 위한 진형, 전술 등을 완벽하게 파악한 준비된 승리였다. 그동안 조총을 쏘는 일본군에게 막연한 공포를 느꼈던 조선군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것은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이순신의 승리는 조선의 반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조선 수군의 건재함을 만천하에 알렸다.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원균은 적선에 상륙하여 외적의 수급을 탈취하기 바빴다. 적의 수급은 곧 전공으로 이어지니 그동안 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더욱 일본군의 수급에 집착하였다. 나중에는 조선 백성의 시신을 일본군으로 분장하여 수급을 취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 전라자수군이 잡은 포로를 원균이 빼앗으려 활을 쏟아 아군을 마쳤다. 이로써 부상자는 외적으로 인한 1명, 원균의 팀킬로 2명, 총 3명이 되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고 있으니 어쩌면 조선 수군은 외적보다 원균이 더 두려웠을 것이다. 이순신은 계속 진격하였다. 이어 하포에서 5척을 격파하고 이튿날에는 적진포에서 외선 11척을 깨뜨렸다. 그 와중에도 원균은 끝까지 수급에만 집착하였다. 외놈의 시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어서 건져올려 목을 베어라. 전하께 바칠 것이다. 그러고는 하하하 역시 나의 연합작전은 옳았어. 내가 아니었다면 조선 수군이 어찌 될 뻔했어. 이 장군도 한몫을 했으니 같이 장계를 올립시다. 급한 일이 아니니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은 단독으로 승리를 보고하였다. 전라자수도 수군 절도사 이순신은 삼가 적을 무찌른 일을 아뢰옵니다. 신은 경상우수사와 협력하여 패전의 일만 거듭 접했던 조정은 조선의 첫 승리 소식에 크게 기뻐하였다. 이순신은 이 전공으로 종이품 가선대부의 벼슬을 받았다. 전라자수용으로 복귀한 이순신은 다음을 준비하였다. 우선 장졸들의 전공을 취하고 전함을 수리하라. 곧 전투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귀선을 출동시킬 것이다. 한편 선조는 파천의 뜻을 굳히고 관서 해서지방을 다스렸던 이원익, 최홍원을 불러 당부하였다. 과인이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대들은 미리 가서 보안을 살피고 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오. 피라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하, 그렇다면 먼저 세자를 세우시어 민심을 달래시옵소서. 그 말인즉슨 이 난리통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미리 후사를 정하라 이건가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신은 다만 됐소. 내 그만한 눈치가 없겠소. 하면 누가 세자로 좋겠소. 신하들이 생각하는 세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속 좁은 세조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마땅히 전하께서 정하셔야 하옵니다. 신들은 그저 따를 뿐이옵니다. 선조는 얼른 누구라고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을 끌 수는 없었다. 좋소이다. 광해군이 총명하고 성품 또한 훌륭하니 그를 세자로 삼겠소. 그렇게 세자를 정하고 선조는 4월 30일 새벽 피란길에 올랐다. 하지만 태평할 땐 충성을 부르짖던 신료들이 위기가 닥치자 많은 이들이 달아나 버렸다. 초라한 피란길에 비마저 억수가 짚어부으니 선조의 마음은 더욱 참담하였다.
그렇게 임진강을 건너고 선조가 명하였다. 외놈들이 추격할 수 없도록 나루를 부수고 배들도 모두 파괴하여라. 또 뗏목을 만들지 못하게 주위의 민가들도 모두 철거하라.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주제에 백성의 집을 철거하면서까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였다. 왕이 떠나자 백성들은 분노하였다. 그동안 말로는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더니 막상 위기가 오니까 지가 제일 먼저 도망을 가. 도저히 열받아서 못 참겠다. 다 때려 부숴라. 이에 궁궐이 불타고 실록의 사초, 승정원 일기, 노비문서를 보관하던 장례원도 불탔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부지런히 피란하여 개성에 도착하였다. 겨우 숨을 돌린 선조는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직성이 풀렸다. 이게 다 유성룡 때문이다. 좌상 유성룡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방비를 하지 않았다. 영상 이산에는 파천을 주장한 장본인이다. 파천은 전하께서 먼저 시끄럽다. 둘 다 죄가 무거우니 파직하라. 한편으로는 한강 방어를 명했다. 도원수 김명원과 부원수 신각은 외놈들이 한강을 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하라. 신명을 다하여 왜적들이 절대로 한강을 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